다시 두 번째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선생님. 자, 준비됐나요? 네. 아 이게 뭐야? 다시.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뭐 어우, 이렇게 참, 너무 작아. 다시 좀 더 크게. 네. 알았죠? 네. 준비됐나요? 네. 한 번 더 다시 따라하세요. 네. 시작.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제3화 그림책 이야기. 여기는요. 일의 북카페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육 어떻게 지육카 방송. 다시 여기는 일의 북카페 지육카 방송 스튜디오입니다. 맞죠? 잘했죠? 네. 네. 저의 이름은 여러분이 1, 2화에서 들으셨듯이 지상선입니다. 네, 사실 이게 국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재작년이구나. 한 1년 동안 미국에서 젊은 친구들, 대학생 친구들하고 놀다 왔습니다. 인생을 많이 공부하고 왔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이름을 써니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지상선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써니 해가지고 써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저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누가 압니까? 이게 국제 방송일지.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제 이름을 써니라고 불러주세요. 네. 저희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각자 당신들이 알아서 멋지게 당신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디 퍼스트. 네. 자, 안녕하세요. 아동문학 평론하고 강의하는 책문화연구소의 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그리고 그림책과 동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김종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이서 이렇게 만난 거는 오늘 처음이죠? 처음인데. 네. 그래도 밥을 드셨기 때문에 네네. 밥을 한번 먹으면 뭐 달라진다 그러던데 네. 아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밥을 먹은 사이기 때문에 그쵸? 네.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요. 오늘 많이 한 몇 주 만에 한 거는 3주 만에 지금 이 방송을 3화를 지금 다시 시작한 건데 3화를 뭐라 그러죠? 3화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송입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 방송에 조회가 있으시군요. 네, 제 세 번째 방송인데요. 정말 그 신중에 신중을 이렇게 들여서 오늘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획하고 오늘 콘티를 짜고 오늘 이렇게 즉흥 방송입니다. 3주를 고민하고 오늘 와서 2시간 만에 즉흥. 맞나요? 네. 네. 웃는 거 저랑 비슷하네요. 제 2화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사람들은 보셨겠지만 그림책 이야기 아이들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림책이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또는 그 그림책이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다가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코노 텍스트라는 이론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이코노 텍스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설명해 네. 주세요. 알고 있지만 사실 글과 그림 사이에 어떤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단위로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네. 네. 이것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당신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삶의 이야기가 다르게 이렇게 색깔로 향기로 다가오듯이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죠? 다양하게 당신들의 언어로 이끌어낼 수 있죠. 당연히 아이들은 또 아이들의 언어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림 이야기들이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만 보는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림책이다라고 본다면 그림책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 책은 아마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또 사랑하는 그런 그림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제가 네. 엄마들하고 그림책 공부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양파 까듯이 끝이 없이 뭔가 이렇게 나오고 네. 생각하는 재미가 있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근데 시인님은 오늘 처음 그죠 그림책을 접하셨죠? 어렸을 때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그림책 좀 읽어주셨나요? 그림책이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다 그래서 보니까 네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이 책을 읽어줬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유명한 책이구나. 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네.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네네. 읽어주는 게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이 대단한 책이구나. 네, 맞습니다. 맞아요. 대단한 네. 책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JTBC 손석희 네. 아나운서가 이 그림책을 사는 나라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으로도 해석해서 또 인용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렇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림책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눈으로 좀 바라본다면 이 그림책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작가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섰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 얘기를 조금 들려주세요. 그렇죠. 작가. 작가 모리스 모리스 샌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잠깐 소개를 한다면 네, 모리스 샌닥은 네네. 1928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가정이 그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네. 미국의 이민 네. 가정 3세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네. 빈곤한 지역에서 네. 이제 태어났고 그리고 네. 좀 샌닥은 3남매 중에서 막내였는데 그렇죠. 막내. 그 중에서 좀 어렸을 때 음. 병을 좀 많이 앓았다 그래요. 그래서 폐렴이나 음. 그다음에 또 네, 성년?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약해서 주로 침대에서 생활을 많이 했고 굉장히 그리고- 허약한 그쵸, 체질이었죠. 그쵸. 그래서 네네. 이제 주로 이제 밤마다 그래도 아버지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음. 어쩜 모리스 샌닥이 그걸 잘 성장을 잘 이뤄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책을 네네. 그렇게 많이 읽어줬다고. 아. 그래서 보면 이제 모리스 샌닥의 작품에서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음. 모티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모리스 샌닥이 어렸을 때 1930년대가 미국의 굉장히 대중문화가 발달한 시대였거든요. 그쵸. 디즈니 만화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미키도 좋아하고 음. 그다음에 뭐 킹콩 같은 영화라든지 음. 만화, 영화부터 옛이야기, 신화 이런 두루두루 굉장히 많이 섭렵한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 어렸을 때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렇죠.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음. 시간들이 참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가. 그런데 창밖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음. 사람들을 관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물들, 나무, 숲, 그리고 계절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그런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관찰자로서 그러니까 보통 작가들이 네네. 이런 작가들이 되게 많은데 어렸을 때 본인이 약하지만 음. 외부 세계에 이렇게 통로를 그 고립된 시간에 자기만의 시간에 관찰하고 자기 상상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작가로 많이 이렇게 자라나는 네, 그런 아유 모습을 보는 것 물론 같아요. 물론 잘 또 상상이 지나치면 또 망상이 그렇고. 되어서 어떤 병리현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모리스 스탠닥은 그 좋은 대상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좋은 대상, 책 읽어주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책만 읽어주신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어떤 정서라든지 사랑 이런 호흡들이 그 어린 모리스 샌닥을 풍부하게 담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요즘 많은 아버지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엄마도 많이 읽어줘야 되지만 아버지가 읽는 건 정말 또 다른 느낌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 본인이 그 고립된 시간에 뭔가 이렇게 문화예술적인 네. 경험을 한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씨앗인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서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어린 모리스 샌닥이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가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버지가 책을 읽어준 것 그리고 또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 그렇죠. 네. 접할 수 있었다는 네, 그리고 느낌에. 세상을 관찰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네, 네. 그분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 본인의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에 문화적인 경험과 함께 네, 네. 나중에 이제 그 작가로서 데뷔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그 편집자, 또 편집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우슬라 그 노드스트롬. 네, 네. 예, 예, 편집자라고. 예, 그 이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편집자인데 네. 처음에 이제 샌닥이 데뷔할 때부터 네. 마지막까지 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올 때 네. 대중적으로 네. 좋게 이제 그 편집될 수 있도록 그렇죠. 서로 많은 소통을 하고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작품이 환영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 이게 당시에 1963년도에 나왔죠? 예, 3년도에 나와서 그때 4년도에 이제 칼데코상. 칼데코상. 네네.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잡아먹어버린다. 그렇게 환영받는 네네. 작가는 아니었을 텐데 네. 그거를 알아봐주고 네네. 도와주고 한 그렇죠. 조력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와 조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네. 2009년까지 1900만 부가 팔렸다고. 그쵸, 와, 그쵸. 그랬죠. 엄청 그러면 아마 엄청난 거죠. 지금부터 또 시간이 한 10여 년 흘렀으니까 한 2천만 부 이상 팔렸고 야, 지금 2009년에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부럽네요. 영화 보셨나요 혹시? 영화는 네, 전 봤습니다. 아, 봤어요? 어쨌든 어. 제대로 우리 이야기, 그림 이야기를 음. 정말 잘 한 권을 제대로 쓴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조력자가 말씀하셨는데 정말 조력자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조력자를 볼 수 있는 눈, 그렇죠. 그리고 조력자가 또 이렇게 새싹을 발견하는 눈,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뭐 저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두 분을 조력자를 제가 만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간택해 주셔서 아니 저를 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아 예.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 작가에 대한 네, 얘기를. 3.0로 빠지된 좀 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모리스 샌닥이 훗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고립과 고독이 나를 이렇게 예술가로 키워냈다라고 정말 멋있는 말이죠. 네.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렇죠. 아프지 않아요? 네. 너무 아픈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네. 예술가의 그런 상처와 고독이 네. 깊을수록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독자들은 더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는 네네 맞습니다. 웃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또 눈은 웃고 있지만 눈 안에는 슬픔이 가득 이렇게 맺혀 있는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듣긴 하는데 누구나 다 우울은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 우울을 어떻게 잘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내느냐는 그렇죠. 굉장히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울 얘기하다가 우리 예전에 어떤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크한 우울이 있고 핑크 같은 우울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울을 만들어낼지 참. 그래서 아마 모리스 샌닥은 그 우울 속에서도 핑크한 우울을 우리가 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서요. 질문 안 돼요. 네, 어떤 질문?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저희 지금 코드에 없는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림책을 배우러 왔다고 아까 소개를 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림책과 일반 우리가 아는 동화, 그림책 동화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달라요? 그림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네. 글과 그림이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가장 일반 그런 문학 텍스트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삽화하고도 다른 게 그림책의 그림은 글을 그냥 옮겨놓은 것이 아니고 그림 자체로서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글을 증폭을 시키거나 아니면 서로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걸 이제 화학적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장르하고 많은 문학 장르하고는 다른 게 이렇게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같이 결합돼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림의 비중이 크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개념을 그 개념이 약한 사람들도 사실 이미지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잘 찾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 들어서 나이가 들거나 독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게 또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화 그림책의 큰 차이는 동화는 글이 짱 많다. 그림책은 글이 조금 있어도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보통 그림책을 또 시 그림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이시잖아요. 시는 어때요? 글과 글의 사이에 행간이 있잖아요. 그걸 또 제3의 공간이라고 얘기도 하고 제3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쵸? 이미지를 창출해내잖아요. 그렇듯이 그림도 마찬가지다. 그림책도. 근데 그림책은 그림이 있죠. 글이 있죠. 글과 글의 행간도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글과 그림의 행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또 글과 그림과 보이지 않는 그 공간과 시간 안에서의 또 행간이 될 수 있잖아요. 보다 더 4차원적이지 않을까, 좀 더 입체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림책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참 그림책은 매력적인 매체가 아닐까. 그리고 모든 그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진 게 뭐냐면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연극이면 연극, 다양한 그 매체를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 융합할 수 있는 게 그림책이 아닌가. 그렇죠. 그림책의 그런 네네. 그 대상 네. 소비자들은 몇 살로 봐야 되죠? 보통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제 그림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0세부터 100살 평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사실 어린이용으로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정말 그 읽는 독자층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작가들도 사실 예전에는 어린이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본인의 예술적 표현으로서 뭐 철학적인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그림책 강의를 하면 예전하고 다르게 정말 그림책 자체를 즐기러 오는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를. 그 저도 정상이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시를 쓰는 사람들, 시인인 사람들은 그림책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시를 쓰고 또 동시를 쓰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시를 쓰고 동시를 쓸 수 있었던 거는 그림책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림책을 많이 보면 시각화가 확장이 되고 사고의 힘도 확장이, 깊이도 넓이도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네. 잘 봐요. 감사합니다. 그럼 좀 그림책. 정리를 좀 해보시죠. 선생님 이제 시인의 언어로. 그림책은 또 하나의 시구나.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와. 배웠습니다. 멋진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여기 캐릭터는 누가 나오죠? 일단 주인공은 맥스. 네. 여기 네? 뒤에 있네요, 맥스. 아, 근데 맥스만 맥스. 주인공일까요? 괴물. 아, 괴물들. 왜 괴물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괴물들이 사는 나라. 아, 그렇구나. 제목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첫 장면 기억나시죠? 어. 맥스가 괴물들한테. 네, 토크를 들고 어. 네네. 장난 놀다 엄마한테 혼나갖고 또 까먹으셨죠? 방으로. 토크를 들고 누구를 쫓아다녔잖아. 강아지. 강아지를 쫓아다녔습니다. 막 이렇게 와 이러면 무엇을 입고? 괴물. 늑대오. 장. 그쵸. 그쵸. 늑대 옷을 입고 왜 하필 늑대 옷을 입었을까? 그 많은 그 토끼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옷이 있었을 약간 텐데 무서워지 보이냐고. 혹시 남자들은 강해지고 싶은 이런 욕망? 센 척? 그렇지. 센 척? 누구한테? 그렇지. 어린아이들은 누가? 약자들에게. 약자들에게 약자들에게 강해. 누가 엄마가 약자야? 아 그래 엄마가 약자일 수 있어. 나도 맨날 딸한테 당해. 강아지. 보통 아이들은 엄마를 이제 뛰어넘으면서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작아 보일 때 그럼 엄마 좋은 아빠가 거네. 그래도 난 좋은 거죠. 저도 상처받아요 아이한테. 얘들아 나도 상처받는단다. 아버지는 상처 안 받으세요? 봤죠. 많이 진짜 하루에 몇 번. 아,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맥스가 괴물 옷을 입고 이제 막 장난을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죠? 이 괴물 딱지 같은 녀석아 그러죠. 그랬더니 맥스가 뭐라고 했죠? 엄마를 잡아먹어 버린다. 그렇죠. 엄마를 잡아먹겠다고 한 거예요. 음. 그래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세계관이 팽배했을 때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 책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불온서죠. 그렇죠. 그쵸. 금서.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신 분석이 활발하게 확장되면서 무의식이나 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탐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많이 이제 깊이가 넓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그림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맥스가 방에 갇혔어. 그래서 방에 갇혀가지고 맥스가 혼자만의 이제 놀이를 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혼자만의 놀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놀이? 그래서 상상놀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꿈일 정말 것 같아. 상상일까요? 현실일까요? 글쎄요. 꿈이에요. 꿈. 꿈? 굉장히 판타지로도 넘어가잖아요. 음.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3일? 그 다음에 석 한 달, 달? 1년? 한 달, 어. 2달, 석 달, 그 다음에 1년. 1년이 지나서 그렇죠. 어디로 갔죠? 괴물의 나라. 응. 괴물들의 나라. 괴물들의 나라에 딱 도착했죠. 근데 그 괴물들이 어떻게 했어요? 괴물들을 맥스가 주문을 걸어서 다 순종하게 만든. 열심히 읽으셨네. 진짜 마법을 걸었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쵸? 예, 네, 그럼요. 마법을 걸어서 주문을. 주문도 걸었어요? 그렇죠. 있었나? 그런 아니 나라? 마법으로 꼼짝 못하게 했어요. 저기요, 다들 좀 이상해. 많이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마법을 걸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죠? 모두 꼼짝없이 누구를 위해서? 맥스를 그쵸. 왕으로. 왕으로 이렇게 모셨죠. 그래서 맥스가 달빛 아래에서 또는 그 나무들 숲 속에서 숲속에서 대장 왕 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장 노릇을 하는 거죠. 왕 노릇을. 그러면서 전능감을 마음껏 충만하게 이렇게 자기를 그쵸? 엄마한테 할 수 없었던 그렇죠. 것들 그쵸? 응. 그 괴물들이 나라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만끽을 했던 거 이런 건 좀 삭제가 될 것 같아요. 어리버리한 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거기 맥스가 그 나라에 계속 있었나요? 충분히 논 다음에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심심해지기 시작했죠. 다시 시시해지기 시작했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놀아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자기를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왕 노릇하고 대접 다 받으니까 할 거 다 해보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났겠죠. 무의식 중에 엄마 생각도 나고 나의 따뜻한 공간 맛있는 거 친구들 뭐 생각이 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리스 샌닥은 네.
그래서 그 작가는 거기다 뭘 표현을 했죠? 어떻게 표현했죠? 냄새. 아, 그죠? 냄새, 향기를. 음. 무엇이었죠 그게? 맛있는 맛있는 아. 저녁밥의 스프, 냄새가. 그죠? 네. 스프가 스프 냄새. 스프 냄새를 유혹을 했죠. 누가 유혹을 했을까요? 누가요? 엄마일까요? 아니면 본능 인간의 본능? 그렇지 않을까? 일단 뭐 밥을 주는 사람은 엄마니까 엄마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아니 맞습니다. 엄마가 음. 스프를 갖다 놨겠죠. 근데 그 스프의 향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강력한 것 같아요. 자다가 깬 거 아닌가? 자다가 깼을까요? 자다. 냄새 맡고 그럴 수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 이 판타지가 확 깨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 어쨌든 말은 다시 말해서 현실로 돌아왔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아니 현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음. 망상으로 가게 되면 백리현상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맥스가 자기 방이 어떻게 됐죠? 처음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꽉 차게 한 환해지고, 면이 그죠? 넓어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좁았잖아요. 맞아요. 면이. 굉장히 근데 굉장히 좁고. 꽉 찬, 그쵸? 꽉 찬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맥스가 표정이 달라져요. 그죠?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죠? 굉장히 답답하게 갇혀있는 음. 조그만 방에서 네. 이 표정이라는 게 그래서 막 강아지를 괴롭히는 심술궂은 표정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실컷 놀다가 다시 돌아온 방은 똑같은 방이었지만 그 페이지 전체를 채우는 큰 방이 되었고 그 방은 정말 창문도 생기고 그 다음에 화분도 놓여있고 맛있는 음식도 놓여있고 그런 이제 보름달 가득한 멋진 방에 그 표정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충만한 표정, 안도감의 표정, 굉장히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그럼 결국은 맥스는 떠났다가 돌아온 거네요. 그쵸? 그렇죠. 어디를 떠났다가 그 돌아온 어디를 떠났다 들어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방 안에서 계속 상상 놀이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네네. 아니면 자기만의 그 4차원의 판타지 공간에 놀러 갔다 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혼자 상상놀이를 통해서 자기만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것은 그 소설의 신화나 어떤 소설에서 그쵸. 다시 떠났다가 돌아오고 돌아오는. 오디세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귀 본능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이 회귀 본능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이거든요. 항상 떠나면 돌아오는, 그렇죠. 그래서 그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어떤 여정이다, 여행이다라고 표현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 플롯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래도 단단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장치로서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을 그 해봅니다. 영웅담, 네, 특히 네. 이제 신화 옛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결핍의 주인공이 그 외부 세계로 떠났다가 뭔가 이제 자기 수행 통과 의례를 거쳐서 성장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형태의 플롯 구조를 갖죠. 이 아이가 굉장히 발칙한 아이였지만 이렇게 실컷 놀다가 다시 이렇게 집으로 들어와서 따뜻하게 마무리되면서 보는 이제 적으로 네네. 이 이야기를 즐기고 받아들이고 이 아이의 성장을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귀 본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은 어떤 회귀 본능이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회귀 본능,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잠자리에 들 때는 엄마를 다시 찾는다. 맞아. 엄마를 다시 찾는다. 실컷 밖에 놀다 맞아요. 놀고 네, 나서도 배고플 때 들어온다? 뭐 이런. 그렇죠. 또 우리 연어보다 더 강한 회귀 본능이 있어요. 맞아요. 물 술을 먹고 기억이 없어서 다시 제가 집으로 들어간다. 안정적으로. 굉장히 진짜. 또 이제 제가 아는 청소년들 보면은 제가 아는 교육했던 아이들 중에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왜? 저는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가출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엄마가 내가 가출한 줄 몰라요. 자기는 다 짐 싸가지고 나갔는데 결국은
결국은 다시 돌아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자기는 그 가출을 할 계획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그 심리적인 어떤 갈등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시 집에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은 많은 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10대 때 네. 무전여행을 고백이 나오네. 3일을 무려 저희도 갔다 왔더니 몰라요. 지금 저는 마음을 먹고 아주 멀리 갔다 왔는데 그 3일 안에 끝난 3일 천하로 3일 천하로. 근데 집에서는 가출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지. 지금도 모르시고. 그렇다면은 현대 아이들이나 과거의 아이들은 뭐 같네. 늘 그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집의 그 답답함이나 괴로움들을 한번 네. 벗어나는 상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그 청소년들이 가장 상처받을 때가 뭐냐면 이제 집을 나갔어. 근데 나는 분명히 부모를 등진 건 아닌데 내가 돌아올 때 받아주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네. 너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니면 다신 돌아오지 마.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받아줄 곳이 있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내가 사랑받을 곳이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자기가 뿌리인 것 같아요. 안정된 뿌리.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맥스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다 하면 엄마의 어떤 그쵸, 약간 뭐 엄마 뱃속에 사는 엄마의 양수잖아요. 그래서 모성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 정신분석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회귀하고 또 정감에 충만하게 쌓여서 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항상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죠? 아이들은 심지어 아이들한테는 그 전능감과 이 회귀 본능은 무한 반복인 것 같아.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엄마한테 전능감을 발휘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그렇죠? 세상에 나갔다 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계속 그러면서 성장하고 음. 이제 그런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전능감을 우리가 유아적 마법 사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전능감은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저도 늘 항상 전능감에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하죠. 그 환상에서. 근데 남자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글쎄요. 요즘에는 네. 무능한 무력감 뭐 이런 거에 더 쌓이지 않나. 좀 슬픈 얘기네요. 아니 근데 전능감이 가정에서의 전능감과 사회에서의 사회에서의. 전능감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전능감 혹시 별로 안 보여요. 어떡해. 너무 슬프다. 인정받아야 돼. 어떻게 가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돼 너무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지. 심리적 가출은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 우리는 없나요? 심리적 가출? 아유, 많죠. 그렇죠. 예, 솔직히 말해 저희들도 심리적 가출은 많이 합니다. 실제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또 다른 전능감인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는. 뭐 전능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네. 나름 뭐 성취해가는 그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글을 쓰면서 부딪히는 뭐 현실의 벽은 물론 있지만 네. 늘 그렇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고 또 뭐 그쵸. 좋은 작가가 되고 싶고 하지만 네. 사실 그게 아까 모리스 샌닥처럼 네. 늘 그 고립과 어떤 고독 네. 그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전능감을 느낀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네. 어떻게 보면 작가들한테는 좀 사소할 수도 있죠.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자기 위치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전능감일 것이냐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집에 댁에서 남편분이 전능감을 막 느끼게 이런 경험을 시켜준 경험 없나요? 네. 저한테 네. 참 그 중요한 거 수고했어, 어. 잘했어, 뭐 이런 칭찬받을 때라고 해야 될까요? 중년이 넘어도 칭찬은? 별로
받진 않지만 칭찬은 전능감이군요. 그렇죠. 칭찬 음.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자기 안에서의 뭔가 이렇게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 그게 내 안에서 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라고 그러죠 보통. 네. 그래서 이제 남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칭찬받고 뭔가 사랑받고 이런 기억들 네. 이런 거 기억들이 떨지 않으셔도 돼요. 네. 지금 막 떨고 아니, 있어요. 추워서 저도 그 전능감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처음 시작을 잘 못해요. 두려움이 참 많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저지르기를 잘해요. 도전. 네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너 잘한다 해봐라 막 이러면 진짜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하는 거야. 뭐 생각 없이 해. 너는 지금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하면 못해요. 뭐든지. 저는 그래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생각이 많으면 할 수가 없고 차라리 생각이 없으니까 저지르기도 하나 봐. 그래서 이렇게 저지르기도 생각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보면은 네. 인생에서 이렇게 사랑받았던 기억, 칭찬받았던 네네. 기억이 물론 이제 성인이 돼서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절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가는 그 시절에 받았던 사랑과 칭찬의 기억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 전체에서. 왜냐면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우울하고 무능감에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이렇게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 어린 시절의 그런 심리적 결핍.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사랑받았던 그 칭찬받았던 기억의 결핍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생에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리스 샌닥도 그렇죠. 그 전능감, 회귀 본능 이런 걸 충만히 그 경험을 원했던 아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버지, 그죠? 아버지는 아마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읽어주는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닐까? 그죠? 책 많이 읽어주시지 않으셨죠? 그게 결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라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사랑한다는 말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그 애정 표현들이 좀 서투르고 부족했잖아요 예전에. 저는 지금 기억에도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들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애정 어린 그런 뭐 사랑의 표현들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또 지금의 어떤 성장의 자양분이 됐을 수 있는데 발견을 못한 거. 그쵸. 못 느꼈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한 거는 제가 네. 아주 시골에서 어렵게 우리 시대에 뭐 시골이 60년대에는 거의 그랬잖아요. 60년, 70년대까지. 그 시절에는 다행히 자연 속에서 그 많은 걸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이제 삶에 또 뭐 어떤 글을 쓴다든지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했을 때 그때 그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서 그러면 부모도 좋은 대상이었지만 자연도 그렇죠. 자연도 굉장히 좋은 대상이었군요. 그래서 성장의 좋은 적이네요. 좋은 대상을 발견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각자 어렸을 때 그런 좋은 대상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할머니죠. 할머니가 참 우륵동화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는 좀 좋은 대상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이야기 지금 동화나 이런 이야기는 할머니한테 배웠던 거예요. 책 대신 그렇죠. 부전으로. 맞아. 그래서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굉장히 무서운 장화홍보, 무서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야 막 이러면서 들려줬던 게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그러고 보니까 책을 못 읽었는데 결국 그 이야기를 부전으로 다 들어서. 그래. 사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예전에는 이야기를 귀로 이렇게 듣는 그렇죠. 그 귀로 들었을 때에 그 펼칠 수 있는 상상이나 정서적인 깊이는 또 눈으로 읽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죠.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고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많이 책을 읽은 거네 결과는. 그렇죠. 그림 이야기. 우리의 삶은 다시 우리의 삶은 그림
이야기다. 그쵸? 한 권의 그림책인 거죠. 그러네요. 예. 제가 어느 모 방송에 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 7번째 그림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인생이. 그래서 8번째, 9번째 이런 그림들이 시리즈로 앞으로 더 넣을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속에서 네.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근데 저는 그래서 모리스 샌더 괴물들이 네. 사는 나라에서 네. 제일 인상 깊은 구절이 뭐냐면 네. 그 괴물들이 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올 네. 때 괴물들이 맥스를 쫓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네. 거기서 뭐 우리 널 잡아먹어 버릴 거야. 그거는 예전에 이제 맥스가 엄마한테 한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괴물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말리면서 우리는 널 사랑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맥스가 엄마한테 못다한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듣고 싶었던 이야기 듣고 아니었어? 싶었던 얘기, 못다한 이야기. 그런데 괴물들의 나라에서 그쵸. 괴물들하고 서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소통을 했네. 그쵸. 널 사랑한단 말이야. 저는 그 구절이 그래도 굉장히 인상 깊어요. 현실에서 서로 그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상상의 놀이 대상과 같이 이렇게 풀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맥스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맥스한테 우리 사랑한다고 말해줄까요? 뒤에 맥스한테? 네네. 저는 제가 저부터 할까요? 아니, 하나 더 생각난 게 네. 어렸을 때 오후에 낮잠을 잤는데 네네. 실컷 자고 온갖 꿈을 다 꾸는데 깨어보니까 저녁이야, 아침이 아니라 그 느낌이 온 것 같아요. 이 책을 그거 그럴 안에서. 수 있겠다. 그쵸, 그쵸. 야, 어쨌든 그랬더니 이제 저녁밥을 먹는 야. 이런 상황. 결국은 맥스가 듣고 싶었던 말은 엄마의 따뜻한 그 사랑이 담긴 그 사랑의 언어였군요. 한번 해주죠, 맥스한테. 제가 먼저 할까요? 맥스야, 너 엄마가 너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구나. 맥스야, 사랑해. 자, 맥스 사랑해. 앞으로도 잘 놀으렴. 뭐 이러는데. 저기 카메라 보고 얘기했어요. 카메라 여기. 네.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네. 자, 아무튼 맥스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맥스 사랑해. 우리 모두 사랑해. 다시 시작. 사랑해요. 좀 쑥스럽네요. 우리가 맥스가 이렇게 성장했듯이 그렇죠? 마음의 어떤 성장을 이루고 왔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이렇게 조금씩 키가 자라고 있잖아. 성장의 키가 자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이렇게 처음 우리가 이렇게 만났고 큰 우리가 뭐 대단한 콘티를 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같는데요. 그렇죠? 재밌네요. 이것도 또한 성장이 아닐까. 그쵸. 새로운 도전. 도전에 대한 저는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시인 김준근 시인님도 새로운 모습을 제가 또 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마무리로 네.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무리를 하기로 했죠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기로? 마무리에 대한 얘기는 따로. 저희 콘티에 작가가 어떻게 이러면서 작가 우리 저기 전문가니까 틀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선생님 시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림책은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읽어줘야 되느냐,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이미 그림책이나 이런 그림책 동화나 이런 거에 다 노출되어 있던 것 같고요. 네. 어렸을 때 그림책을 못 읽었다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뭐 구전으로도 다 공부를 했고 네. 그런 영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0세에서 100세까지 대상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우리 좋은 일 했네요.
계속 좀 그림책을 읽을 수 있게 접할 네. 수 있게 좀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네.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또 나오실 겁니까? 출연. 음, 출연료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밥을 쏘겠습니다. 저 아무튼 뭐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원하시면 아. 이렇게 하면 못 나오잖아요. 아, 제가 이런 기획을 하면서 그림책 이야기, 유튜브 그림책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걸어다니는 이야기고 또 그것이 이미지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림책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김종경 시인님의 이렇게 기웃등 날다라는 시가 네. 홍보를 또 네, 이 시를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꼭 읽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인을 위한 그림책 같은 북 콘서트를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삼한 3월 3일 날 다시 일회 카페에서 와. 예, 라이브러리 카페입니다. 여기에서 음. 우리가 북 콘서트를 제가 한번 기획해 보려고 그림책처럼 네. 그림책 이야기가 담긴 시인의 시를 가지고 북 콘서트를 만들어 보려고 그림책.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도전을 하는 거죠. 새롭네요. 네. 네, 그걸 더 기대가 됩니다. 예, 거기 유튜브 방송으로 또 네. 방송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 각자 이제 성장은 뭐다? 성장에 대한 한번 정의를 그림책으로 또는 또 그림책으로. 뭐 작가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작품을 통해서도 좋고. 선생님, 저요? 네. 성장은 평생이다. 아, 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생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관계 맺고 또 그런 것들은 네네. 예. 네. 성장은 네.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네.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늘 사랑을 갈구하고 또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회귀 본능도 뭐 그런 거에 한 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역시 듭니다. 시인이십니다. 제가 그걸 하고 네. 저도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저의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렇게 또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몰라요. 어땠어? 괜찮은데요? 처음인데 뭐 얼굴이 다 빨개진 거 이거 만져봐. 빨리 어머 달아올라. 진짜 오, 뜨겁죠? 굉장히 뜨거워. 나도 뜨거. 뜨거우세요? 저도. 오 진짜. 오 우리 그런가? 어머. 다 뜨겁다. 지금 와. 한 몇 분 정도 우리가 한 건가? 이 정도의 이야기면? 아, 저기 볼게요. 30분? 20분? 그렇게 생각하죠. 50분 했어요.